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고3 학생하고 수업을 하는데요. 이제 학생이 거의 다른 영역은 거의 뭐 틀리는 거 가끔가다 나오고 비문학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비문학을 풀 때 그걸 분석하는 법, 문제를 보는 법,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는 법,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인터넷에 그 전에 옛날에 몇 년 전에 찾아온 파일인데, 근데 좋은 것 같아가지고 같이 읽어보는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자, 발문은 뭐냐면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질문하는 게 발문이야, 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방법이 있잖아. 보통 질문은 육하원칙으로 하거든.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이 문제잖아.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면 거기에 정답의 기준이 다 들어가 있어. 문제.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보면 이 문제 자체에 요게 설명이면 설명, 요게 아니면 분류면 분류, 이거는 분석이면 분석, 아니면 전개 방법은 전개 방법, 이렇게 문제에 나오는 이 키워드를 찾아내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에 관련된 걸 지문과 일치하는지 찾아야 되거든. 네. 근데 이제 지문하고 완전히 일치한다고 무조건 답이 아닌 이유는 이렇게 질문이 의도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것 때문이지, 그치? 그러면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질문을 보조해서 꼭 보기가 나오면, 이 보기가 없으면 문제 자체가 형성을 못 하잖아.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보기야, 내 생각에. 네. 두 번째는 선택지야. 왜 그러냐면 요약돼서 나오니까. 세 번째가 제시문이야. 가장 중요한 게, 그렇다면 이 문제는요, 당연히 문제 답 구하려니까 이거는 이제 논외로 쳐야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고, 문제고, 네. 문제 다음에 중요한 게 보기고, 보기 다음에 중요한 게 선택지고, 선택지를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제시문의 글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보기는 문장별로 다 끊으라고 그러는 거지.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문제를 의식하는데 네가 이게 이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문제를 확정을 또렷하게 안 하면 제시문을 읽으면서 그 제시문에 끌려가지고 이런 생각하냐 하고 문제를 지가 만들어. 그런 경우에 잘 틀려. 그게 문제의식, 문제에 대한 생각이 현실과 그 문제 써있는 거, 자기 생각 사이에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됐지? 자, 다음에 동사와 형용사가 나오지. 네. 그치? 근데 뭐 동사와 형용사 구별법이네. 명령형과 청령으로 바꿔봐. 그치? 그래서 말이 되면 동사. 왜? 빨개라! 이렇게 못하잖아. 네. 빨갛다니까. 아니면 형용사. 그 다음에 뭐뭐만을 고려하라는 뜻. 그럼 뭐뭐만을. 그럼 나머지는 아닌 거를 제껴야지. 네. 이게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삭제형으로 푸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어. 쉬운 거는 골라. 선택형이야. 어려울수록, 조건이 많을수록 뭐라고? 삭제형. 그러니까 쉬운 거는 선택형, 어려운 거는 삭제형으로 풀어라. 이것도 하나의 기본기라는 거지. 자, 발문을 바탕으로 또는 활용하여 라는 뜻이 나오면, 그치? 뭔말, 보기를 바탕으로 본말을 활용하여, 그러면 1대1 대응이 쉽게 나온다고. 네. 왜? 근데 이 윗글의 그 이해를 바탕으로 주제 이야기야. 그냥 주제. 감상, 주제, 뭐 이런 게. 발문의 관점이 나오면 좋고, 뭔가 발문에 이런 관점으로, 그리고 관점만 딱 지켜서 해야지, 그지?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이. 자, 쓰기의 문제에서 발문의 제목은 주제의 눈이잖아. 왜? 쓰기는 크게 광범위하게 나온다, 굉장히.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하고 하도 주제에서 어긋나는 걸 찾으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왜 그러냐면 쓰기 단계에서는 자세한 디테일이라는 문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주제나 흐름을 가지고 낼 수가 없잖아. 그지? 문법이나 이런 거 단어 문제 아니면. 그러니까 제목, 주제로 들어가는 주제가 핵심이라는 거지. 자,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선택지 있어. 그러면 이건 뭐라고? 일치하는. 있으면 답이야.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 지문에 뭐라고 하냐면, 어떤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인터넷에서. 지구가 네모나다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그렇게 가정하고 그거를 전개했는데 지구는 동그랗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동그랗지. 근데 작가는 뭐라고 했느냐? 지구가 네모나다면. 그럼 네모난 게 답이야. 이해됐어요? 네. 일치한다는 것은 그런 거야. 어떤 거에서 보통은 이렇게 본문 내용이 이만큼 나오고 우리가 배운 게 이만큼이잖아. 그럼 얼마큼 시험 문제 낸다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정의해 주거든. 이렇게 새롭게 정의해 주는 건 요거에 정의된 대로 그대로 풀면 돼. 네. 모르더라도 그 단어에 정의된 거 그대로 비슷한 단어 찾으면 끝나. 됐어요? 네. 자, 알 수 있는 것은, 일치하는 것은, 부합하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지. 부합한다, 딱 맞는다. 발문은 다음과 같이 뒤집을 수 있었다.
뭐뭐로는 보기 어려운 것, 뭐뭐도 볼 수 있는 것, 뭐뭐도 볼 수 있고, 뭐뭐는 보기 어렵고, A도 B도. 그러니까 A가, 자, 이런 거랑 똑같아. A가 부자다. A가 돈이 많다? 네. 틀려. A가 부자인데 현금이 없을 수 있어. 돈이 있을 수 있어. 그럼 A가 가난하지 않다? 맞아? 그건 맞아. 그건. 이렇게 반대 해석은 되는데 이 넘어갈 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함정을 잘 파. 이런 걸 법학에서는 유추 해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유추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맞다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좁혀서 최대한 축소해서 해석해줘야 된다고. 근데 다 골라봤더니 답이 없으면 유추를 해야지. 네. 예, 그러니까 유추의 범위가 유추가 뭔지에 대한 감이 생기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또 나왔네. 동사나 형용사는 뭐라고? 명령형, 청유형, 현재형으로 바꿔보면 되는 거지, 그지? 네. 명령형, 청유형, 현재형. 자, 행위의 주체하고 객체. 이게 주어하고 목적하고 잘 바꾼다? A를 B로, B를 A로. 이렇게. 홀딱 측근한다. 그지? 문학작품 영상물을 변화할 때 행위 주체에 왜곡이 있는데 주체나 객체. 주체나 객체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 풀을 때는 주체에서 객체로 화살표를 해주는 게 낫고 선택지에서 이 주체완, 주체완 이렇게 나오고 주어 투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눠주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것대로 보고 이것대로 보고 그래서 한꺼번에 볼 때 도움 된다고. 예상 독자도 잘 바뀌어.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고쳐쓰기 할 때는 주어를 잘 혼자. 왜? 고쳐쓰기 할 때 제일, 그러니까 논술 쓸 때 제일 고치는 게 많이 고치는 게 뭐냐면, 길게 쓰지 마라. 짧게 써라. 그러면 이 논술 쓰는 50가지 주의사항 중에서 35가지가 없어져. 주어하고 서술의 호응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쌤이 맨날 그러지. 주어 다 찾은 다음에 뭐 찾으라고? 서술어 찾고, 그 다음에 목적어 찾으라고 그러는 거야. 자, 개요 수정할 때도 주제 문제, 결론 대책, 결론이 주제잖아. 여기서부터 거꾸로 나가는 게 좋아. 자, 다시. 자, 여기서 팁 보면, 주어 동사꼴의 문장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안긴 문장 뿐만 아니라,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주어하고 서술어 있는데,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되면, 서술절로 아는 문장이지, 그지? 네. 그러면, 요에는 안긴 거지. 이 바깥에 있는 게 아는 문장이지, 주어. 네. 이게 큰 서술어가 된 거지, 그지? 요게 서술절로 안긴 문장만 좀 헷갈리는데, 안긴 문장, 아는 문장 풀 때도 주어 찾고 서술어 찾은 다음에 찾으면, 이 주어에 해당된 서술어만 짝을 지면 순식간에 찾을 수가 있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법 문장은 뭐라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모든 판단은. 그러니까 모든 말의 전달도 뭐라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해줘야 공식적인 말하기고 이해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것 같으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딱 말해야 돼. 이게 주어, 목적어, 서술을 안 만들었을 때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야. 자, A는 B가 아니라 C다. 그러면 A는 C다부터 본 다음에 A는 C다, A는 P다, 뭐 P는 Q다 이렇게 본 다음에 이 비교되는 건 두 번째 봐도 된다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A는 B가 아니라 C다는 중요한 문장은 누구야? A는 C다야. 그 다음에 이건 부수적인 문장이니까 두 번째 판단하라고. 이 사람도 이거 정리하고 썼는데 내가 그 가르치는 방법, 팁들 여기다 먼저 많이 녹아있잖아. 출제자는 주의 A는 B다를 왜곡시키지 이 B가 아니라를, 그지? A는 C다 이걸 왜곡시키지 B가 아니라 이걸 왜곡시킨 거는 5% 여태까지 수능 보면서.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 A는 C다 때문에 다 풀을 수 있는데 B가 아니라 보느라고. 그럼 나와 바꾼 거다. 그러니까 고난이도 있잖아. 1등급 애들만 푸는 문제 이런 거 만들 때는 요 B에다가 아니라. 자, C가 아니거나 B에 해당해서 A가 아니라는 추원이 가능하다. C. 그러면 요거 합치면 그렇다는 거지, 지금. 자, A는 B가 아니라 C다는 문장을 만났을 때 A, B, C를 크게 표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앞에서 A는 세모나니까 A가 세모, C는 동그라니까 C, B는 이렇게 네모. 이렇게 해서 표시하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1, 2, 3, 4가 나오면 A 쭉 확인하고, B 쭉 확인하고, C 쭉 확인하는 게 세로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순식간에 이게 답일 것 같아? 라는 감을 잡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네. 감이란 건 뭐냐면 훑어서 필요 없는 걸 탁탁 치겠네. 이 둘 중에 하나 같아? 이게 감이야. 네. 그 다음에 찾는 거야. 찾는 건 감이 아니야. 실력이야. 네. 근데 속도를 감으로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거지. 왜? C인 것 같은데? 과거 이거 C가 진짜 아니야, 답이요. 그걸 딱 쓰면 되잖아. 네. 근거를 찾을 수 있으니까. 자, 다시.
A는 사례를 찾는 문제에서 B가 아니라 C에 해당한 걸 찾으라는 거지. 이거 요거 문장, 그지? 네. 자, 여기에 A는 B가 아니라 C다라는 관점도 담을 수 있다는 거지. 네. 그지? 선택지를 조작하는 방법에서 A, B, C를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대해서 나온 거네. 그지? 자, 다음. 그게 파트별로 어떤 특정적인 테마별로 문제 푸는 법을 잘 잡았어. 아마 이걸 보니까 책을 다 요약한 것 같지? 네. 그러면 A의 비교. 자, 자료를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돼. 부적격. 그럼 비교를 가려낼 수 있는가? 부적격한. 자, 부적절한 비교를 통해 의미를 낼 수 있는가? 그럼 비교를 조심하라. 출제자 판원 함정이다. 비교. 그러면 A와 B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있으면 이게 공통점이 있으니까 차이를 느끼지. 네. 차이점이 있으니까 차이점을 확실히 느끼려면 공통점이 있어야지. 그런 것처럼 공통점 차이점은 동시에 가야 돼. 그러니까 비교는 사실은 차이점, 공통점이거든. 대조는 차이점이고. 네. 근데 대비하면 공통점 차이점을 한꺼번에 다 얘기할 때도 있어. 자, 사건의 진행 속도를 비교한다. 뭐뭐만 하는 건 항상 중요하고, 그지? 네. 그럼 어디에서, 그럼 장소든, 그지? 시간이든, 아니면 어떤 관점이든, 구분 잘해야 되지, 그지? 네. 지문에서 언급하는 순서대로는 일반적인 이렇게 순행적인 순서야, 전개 순서.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나눠줄 때, 여기, 그지? 이게 시간으로도 나누고, 공간으로 나누고, 상황별로도 나누고, 시간, 공간, 상황, 인간. 인간, 시간, 공간. 이게 역사의 3간인데 거기다 상황까지. 네. 이렇게 4가지로 나누면 된다는 거지. 시간, 공간, 인간, 상황. 왜? 사람으로 고전문학 같은 거 얘기할 때 A하고 B하고 C하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쓰면 또 동그라미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동그라미만 딱 보면 A 보고 B 보고 C 볼 수 있잖아.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첫 문단을 보통 읽게 되면 첫 문단하고 끝 문단은 있지. 글의 흐름. 네. 이거보다 더 이제 수준이 높으면 글의 갈래별로 경제 단락은 서로 어느 부분에, 끝부분에. 그 다음에, 이게 예술사면 처음하고 제일 끝부분 보고 나머지 끊어가지고 흐름만 딱, 합화만, 첫 2가지만 해놓고 선택지 가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경제 단락이면 그래프만 일단 판 다음에, 무슨 문제인지 안 나오면 풀자. 네. 과학 지문이면 딱 나온 거 보고, 이건 연주시차 문제네. 아니, 이거는, 역순행 문제네. 별자리에. 아니, 이거는 뭐네. 이렇게. 아니면, 화학 결합이면 결합된 딱 보고, 이게 무슨 공유결합이네. 이게 무슨 결합이네. 이렇게 딱 하고 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프는 경제야. 그림이나 표, 이런 건 과학. 그지? 예술사나 이런 거는 연도가 나와서 흐름이 딱딱 적용돼. 이 글의 갈래마다 첫 문장의 가치가 조금씩 달라. 근데 확실히 첫 문장의 끝 문장하고 네. 마지막 단락의 그 글에서 그러나 하는 접속어가 나온 뒷문장. 이 두 문장은 반드시 연결해서 읽어야 돼. 어떻게? 서론장하게 어디? 끝부분하고 그러나. 제일 마지막 결론 발법에 그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접속사가 나온 다음 단락. 이 두 개는 반드시 연결해서 읽어야 돼. 그러면 주제를 칼같이 연결시켜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열거 명시한 첫 문자에서 언급하는 순서, 글의 순서. 열거를 할 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장에서 그 얘기를 해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첫 문단에서 자, 나는 무슨 널에서 알아보겠다. 그러면 뒤에는 읽을 때 보면 이 세 개를 기억했다가 첫 단어를 보고 여기구나. 그래서 A, B, C구나 하는 걸 딱 구조를 알게 되면 그걸 딱딱딱 쳐놓고 나중에 찾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 다 공부할 필요 없이. 고전이라고 수시로가 붙는 개념이 있으면 고전이 아닌 새로운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 반대. 고전이지. 그럼 연도지. 그지? 그럼 현대지. 네. 그러니까 이게 시기 구분이라는 거지. 그지? 근대도 그렇고, 그지? 첫 문단에 배경을 깔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인트로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읽지 말고 쭉 읽다가 서론 끝의 문장이 결론이 아닐까? 이 정도 생각하는 거면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X가 Y의 주요 원인이다. 그러면 X가 Y의 이렇게 화살표로 해놔야지. P가 Q에, 그지? 자, X가 Y의 우연적 관계다. 우연이다. X가 Y. 왜 그러냐면, A라는 게,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원인이 이거 한 가지냐고. 되게 여러 가지라고.
그러니까 필연적 관계는 꼭 이게 돼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인과관계냐라는 의문이라는 거지. 자, 중요한 원인이 X가 아니라 Z. 그러면 이게 X가 아니라 중요한 결정적인 관계가 Z라고. 네. 여자친구가 공부 못하면 의 끊어. 그래도 의 안 끊으려고 여자친구 때문에 공부했어. 그럴 경우도 많어. 자, X가 있더라도 Y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도 X가 있더라도 그지? Y가 안 발생하고 A라는 상황이 안 발생하고 그지? 네. X가 있더라도 그래서 X는 B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지? 네. 자, 그거를 발생하고 오히려 Y가 X의 원인. 이게 거꾸로지, X, Y가. 그지? 네. A가 이거의 원인. 왜 그러냐면 이것과 이것이 인과관계가 되면 필요조건, 충분조건 할 때처럼 크기를 비교해보면 필요충분처럼 느껴질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자, 그러니까 자, 이거를 또 X, Y가 모두 공통적인 W 원인. 자, 그럼 이런 얘기네. X가 Y의 원인이냐, Y가 X의 원인이냐, 이 둘 다가 W의 원인이냐, 이것이 이 필연적 관계가 없느냐. 먼저 네. 이것이 X가 Y가 아니라 이게 Y가 아니라 Z냐. 그러면 X가 없지만 Y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중요성이 없어. X가 없어서 Y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K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거 표시를 이렇게 다 하면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하니까 X와 Y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근데 그걸 다시 다른 방법으로 보면 자, 주어하고 이 목적의 관계를 했는데 주어가 내가 친구한테 잘했느냐, 친구가 나한테 잘했느냐, 아니 친구와 나는 제3의 친구한테 맨날 밥이냐, 이 친구 내가 안 놀아도 C가 놀아줄, Z가 놀아줄 수 있느냐, 이 Y가 기분 좋은 건 내가 얘 놀아준 게 아니라 K가 미리 기분 좋게 해줬느냐, 내가 얘한테 기분 좋게 해준 건 별 영향가 없는데 얘가 원래 기분 좋은 건가. 네. 거꾸로 내가 얘한테 술 사줬는데 Y가 나를 달래주는 거야. 이해돼? 네. 이런 거랑 똑같아. 어떤 친구가 나한테 10년 동안 술을 사줬어. 술 먹었어. 너를 야, 맨날 왜 나만 사? 너도 술 사.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10년 동안 네가 언제 네가 부르면 무조건 나갔잖아. 내가 술상무 했잖아. 술상무 값 내놔. 술상무 뭔지 알지? 네. 회사에서 그지? 접대하는. 그랬더니 내가 몰래. 자, 걔는 나한테 매일 술을 사줬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걔를 맨날 뭐라고? 위로해줬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관계에서도 똑같이 쓰인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누르면 없어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그 다음에. 지워. 자, 문제 해결. 자, 문제 해결엔 글의 대표. 자, 문제의 해결형. 이렇게 문제를 낼 때 얘를 분석을 해보면 문제를 주고 그걸 해결하는 게.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논문 쓸 때 그래. 이런 현실이 있는데 원인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세우고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지? 이걸 통틀어서 대책이라고 그러는 본론을. 그래서 서론에는 이걸 써. 또 이 원인 대책을 가설로 쓴 다음에 원인 분석을 여기서 해. 또. 자, 어쨌든 폐해는 피해는 원인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잘못된 것. 그지? 네. 원인 분석이 폐해고. 해결책을 제시하면 문제의 원인을 극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은 결론이어야 되지. 그지? 그러면 서론에 물음표 이렇게 돼서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 그럼 결론이지. 질문하고 답변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서리법 쓰는 거는 다 결론이야만 돼. 자, 문제 해결의 세밀체는 대책이 결론이고 그 결론이 주제다. 결론의 대책을 실행하는 행위 주체가 있죠. 설정. 누가 해야 되는지. 좁혀주는 거지.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그지? 자, 다른 상황에 참고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다른 상황에서 이런 해결책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이걸 시도해본다는 거지. 단서는 끝단자에 실말이 서요. 이렇게 실이 이렇게 뭉쳐있으면 요 끝에가 단서예요. 네. 사건 해결의 단서, 사건 해결의 단서, 이렇게. 원인이 나오면 본능적으로 원인 다음에 그 다음 뭐? 결론. 그러면 이걸 인과관계라고 하니까, 그지? 근데 결론만 나오고 원인이 생략되면 이건 전제. 자, 자료를 활용할 때 제목, 주제, 전개 방식. 그러니까 이 자료가 이 주제에
마땅한 자료이면서 마땅한 자료면서 요 전개,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전개 방식에 활용돼야 돼. 네. 자, 원인 또는 해결책의 대칭성. 그러면 원인이 있으면 해결책. 해결책, 이렇게 하나 1대1 대응이라는 거지. 특히 개요짜기 문제에서 원인이 있으면 대책 있지. 네. 원인이 이렇게 세 가지면 대책도 세 세 가지. 가지. 이렇게, 그게 대칭성이야. 자, 하위 항목이 상위 항목에 포함되는지. 예, 문제 해결. 그지? 내가 그랬지. 큰 항목 보고, 흐름 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지? 예. 자,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부터 설정하고, 인물을 이렇게 세 개로 확정하면, 요거의 갈등 관계, 사건 관계를 활성하고, 요 안에는 배경을 넣어야 된다 그랬지? 네. 자,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 푸는 기본 정신을 가져야 된다. 자, 1대1 대응. 발문에서 뭐뭐 바탕으로 활용하여는 1대1이다. 앞에 나온 거네. 네. 주어진 자료 보기에서 1대0되지 않는 것을 찾는다. 근데 더 심화하면 그렇다? 여기 선택지는 2단어가 나오고 제시문에 2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1대1이야. 네. 1대1이 아니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 이거 왜 갔냐고. 네 점수에서는 안 그런데 이게 왜 갔니? 그래서 이거 단어랑 이거랑 같다고 설명을 해줬거든? 네. 이해는 되는데 다음을 잘 못 찾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랑 이 단어랑 너는 1대1로 봤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깝고 어느 정도 밀접하고 이게 어느 정도 틀리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단어를 이걸 찾게 했는지 1대1 되는 거. 왜 그러냐면 바꿔놓잖아. 이거를 반대 표현으로 만들든지 그걸 디테일하게 해야 돼. 수능에서는. 네. 그 수능 그 비문학 수능 특강 이런 데서도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오답 정리할 때 1대1만 찾는 게 아니라 1대1의 관계가 얼마나 뭐냐 가서 찾아보라는 거지. 그러면 문제 출제하는 방식, 그 문제의 어구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터득하게 돼. 네. 근데 같은 것만 찾으면 그걸 파악을 못해. 그러면 이걸 터득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차요. 1대1로. 왜? 이런 문장 구조는 여기다 숨겨놨겠네? 탁 찾아보라. 이해됐어? 좀 신경 써서 보라고. 어휘어법 문제도 선택지와 1대1 시킨 후에 문장에서 찾고, 그치? 네. 보기는 문학작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다. 그러면 보기가, 예를 들어서 보기에 있는 요 관점 있잖아. 요 네. 관점에 한정지어서 요 제시문을 하석하라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뭐, 따르게 생각 안 해요. 여기 보기 안 나왔으면 답이에요. 네. 여기 나오니까 답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자, 다음. 뭐 2장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러니까 그 말이 이거지. 1대1 대응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게 뭐냐. 그지? 이제 시를 해석할 때도 이 선입견이 뭐냐, 감정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문맥의 순서는 뭐냐고, 주어, 목적어, 서술로 따라서 상식적으로, 육하원칙으로 쫓아서 해석하라고. 네. 비유는 A를 B에 빗대어서 하는 거고, 비유는 비슷하고 유사한 거. 네. 그 다음에 계절감은, 이 계절감은 특정 개념을 알 수 있는 특별한 단어가 있다는 거지. 네. 눈이나 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쌀쌀해진다 뭐 이런 거 말고, 그지? 네. 상징어는 음성 상징, 의성어, 의태어 이렇게. 이게 모순 형용이라고도 하고, 모순 형용. 모순 형용은 상징이지, 상징. 모순 형용. 현상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건데, 어쨌든 소리면 의성어, 모양이면 의태어, 비유는 A를 B를 빗댄다. 요거와 요거는 잡아 A. 멍게 같은 녀석. 그럼 영계하고 녀석은 다르지? 네. 그래서 범주가 다르다고. 다른 범이라고. 신민아 같은 여자친구. 그지? 그러면 신민아하고 여자친구가 다르다고. 네. 자, 세모가 인간의 경우는 의인법이다. 그지? 같은 듯이. 사람처럼. 네. 근데 이 동물일 경우에는 화류법이다. 네. 그렇게. 살활. 근데 뭐뭐처럼 하고 처럼이 들어가면 직유법이다. 동일하다 하면 은유법이다. 아이고, 되게 상징이면 의성법이다. 굉장히 복잡하게 썼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데. A 같은 듯이 처럼 인양 이게 있으면 직접 있으면 직유법. 요게 생략되고 저놈은 까마귀다 이렇게 생략돼서 이렇게 나오면 은유법. 네. 근데 이 원관념 저놈 빼주고 까마귀 해서 특징 현상의 특징 해서 특징만 나오면 상징법이고. 네. 그지? 근데 A하고 B랑 했을 때 이렇게
제 인간이 아닌데 인간처럼 하면 의인법이고, 네. 근데 이게 무생물인 경우에, 화류법. 무생물인 경우에, 그지? 네. 이렇게 됐을 때는 화류법이고, 화류법이고. 그럼 여기에 인간이면 의인법, 무생물이면 화류법이 더 들어간 거지, 그지? 살활. 자, 그 다음에 여기 인간처럼 쓴 거지, 그지? 네. 인간이 아닌데 물건이나 동물에다가 인간처럼 넣으면 감정이 이동, 이 주관이 이 객관적인 상관물에 이동돼서 감정이입, 감정의 전이라고 그러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사례. 사례는 단어로 의미 결정할 때 자체가 아니라 다른 단어의 차이, 그 단어가 가지는 관계, 문장 속에서 파악하라는 얘기겠지. 네. 낯선 개념에 대한 사례를 찾는 경우 그 문장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그지? 자, 여기에서 미음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세모가 답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서로 사례. 대응 사례 했을 때 문장 구조도 유사하다. 첫 번째. 네. 문장 구조. 순서. A가 B면 A의 B. 자, 세 번째는 자, 구조, 순서, 크기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되면 큰 거에서 작은 데가 되고. 같은 크기면 같은 크기고. 이해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정했을 때, 그 사례를 적용했을 때, A에서 B 사례를 정했을 때, 요 사례하고 요 사례하고 상황적인 맥락도 비슷하다고. 네. 그러니까 거의, 이게 조금이라도 뭔가가 어긋나는 게 있으면 소송이 걸려버리니까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A의 이론의 사례를 이렇게 C로 했을 때, 요 나머지 사례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 이게 이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자, 다음. 유추는 유비추리의 존말이거든? 네. A와 B의 관계처럼, 듯이. 직유법이요. C와 D의 관계. 그러면 A와 B의 관계처럼 C와 D. 그럼 이 범주가 달라.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처럼 외국어와 한국어. 황소개구리와 청개구리. 우리말과 한국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 땡땡이지, 이거. 네. 요 땡땡. 요 두 개의 관계에 요 땡땡과 요 땡땡이 같다는 거야. 네. 같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대응 원리로 땡땡땡땡을 찾는 건데 상황도 비슷하고, 그지? 상황 요소. 문장 구조도 비슷하고, 그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나왔지? 상황도 비슷하고, 문장 구조도 비슷하고, 어순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크기도 비슷하고, 그지? 어쨌든 비판했을 때 대응 관계. 근데 이 유비추리에서 A, B에서 B, C면 문학적 표현은 돼도, 네. 그지? 판단을 할 때 유추로 하는 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지, 그지? 똑같은 상황. 왜 그러냐면 요것과 요것이 요 개구리들 관계하고 한국말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자, 문제는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그게 P면 Q이다로 Q면 P이다로 굉장히 많이 넣는다고 했지, 그치? 네. 문제 상황에서 해결책이 관점이다, 그치?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쓸 때 왜 그렇잖아? 원인, 결과 이렇게 가서 인과관계가 계속 연속되거든? 이게 동태적이야. 동태적이면 실용적인 거잖아. 서사, 과정, 그 다음에 이거, 인과, 이 세 개가 동태적이야. 그러니까 순서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자, A, B에서 BA. 자, 그 다음에 근거 판단. 어떤 걸 판단할 때 근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하고 주장하고 구분하는 게 첫 번째 논술에서. 초등들애들. 그러면 이 주장을 뒷받침할 때 뭘로 해? 근거를 내지. 네. 이 근거는 뭘로 돼? 사실로 돼.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지존이야. 이 근거로 되는 사실과 팩트의 사실. 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지존이거든? 잘 안 나와. 나 같으면 되는데. 내가 내신이면. 네. 힘들겠지. 똑같은 사실인데. 그러니까 뭐까지 찾아야 돼? 이 사실을 찾고, 이 사실에 대한 주장을 찾은 다음에 이 주장에 대한 근거까지 찾게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 사실과 이 사실, 근거의 사실을 나누게 내. 옛날에 작정하고 문제 냈더니, 애들 막, 모의고사 100점 맞는 애들 20점 넣거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헤매는 부분이야. 선택지가 판단이라면, 판단. 지문, 보기는 근거다. 그지? 네. 자, 그러니까 근거. 제시문도 그지? 네. 제시문은 뭐라고? 선택지의 근거가 되네.
또 봐봐. 자, 선택지는 판단했지. 네. 그러면 보기에서 근거 찾지. 네. 그러면 이 선택지가 판단인데 이 판단의 근거를 뭐 보기에서도 찾아야지. 제시문에서도 글 준거에서도. 그럼 이 근거하고 이 근거하고 충돌할 때는 뭐야? 충돌할 때 이게 더 근접하는 거지. 네. 이건 추상적인 근거고 이거는 확실. 좁힌 확실한 근거니까 지문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그지? 네. 비판과 반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거와 판단을 명확하게 찾아야지, 그지? 이 근거하고 판단은 뭐야? 주장이지. 근거는 팩터로 돼야지. 네. 자, 대칭성. 쓸데없는 건 제시하지 않는다. 두 개가 제시되면 대립된다고. 대꾸되는 것 중에 답이 나온다고. 그지? 네. 그러니까 공통점 차이. 내가 그래서 공차고 노는 게 국어 푸는 거라고 했지. 네. A가 아닌 것. 그지? A이고 세모가 아닌 것. 그지? 네모가 아닌 것은 세모이고 세모가 아닌 것은 네모일 때가 많다. 이렇게. 자, 여기서 네모하고 세모가 있어. 그럼 네모와의 반대는 세모지. 네. 네모가 아닌 것은 세모지. 네. 세모이고 세모가 아닌 것은 뭐라고? 네모다. 반대. 네모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선택지를 볼 때 A가 아닌 것은, 인문학이 아닌 것은, 그럼 자연과학으로 찾으라고 함쳐서, 그럼 훨씬 빨리 푸는데, 안 써먹더라고요. 그래. 다 자연과학 아닌 것만 찾고 있어. 자연과학 아닌 것, 그럼 인문과학 찾으면 순식간에 답이 나오는데, 더 명확해지고. 네. 어떻게 풀어라고? A가 아니면 B고. B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지. 그러면 굉장히 빨리 풀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자, 이항관계, 치유한 효과. 생소한 어휘나 개념은 빼라는 거지. 네. 뺀 다음에 내가 그렇지 흐름으로 그냥 가가지고 뭐 알고 있는 단어 치워넣어도 상관없을 가능성도 많다고, 그지? 그 얽매이지 말라는 거지. 4등급, 3등급, 4등급 애들이 많이 해. 이 단어를 몰라 다 틀렸다고. 근데 일견 이해가 돼. 걔는 굉장히 심각해. 그 단어를 몰라서 못 틀린다니까, 진짜. 신경 쓰다가. 네. 자, 지문 표시. 영어에서도 그렇죠. 뭐, 그 단어 신경 쓰다가. 꼭 그거 단어 때문에 틀릴 만한 문제는 몇 개 있지. 10개 틀리면 1개 정도 되지. 9개는 그 단어 몰라도 맞출 수 있는 게 가능성이 있는데도 틀린다고. 쫄아가지고. 방법. 지문의 직접 표시. 지문의 정보 위에 그림과 같은 표시에서 네모, 세모, 동그라미, 그지? 물결 표시, 이런 거 하라는 거지. 자, 두 개의 개념이 제시되면 네모, 세모, 동그라미, 세모, 그지? 치환해서 읽고, 그지? 두 개의 사이 관계가 물결 치면서 읽는다. 근데 요거 동그라미 나중에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보기가 되게 좋다는 거겠지, 그지? 네. 둘 사이의 글의 핵심 논지, 해결적 관점도 다 나온다. 요 범위,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 범위니까. 요 안에만 확인해 주면 되니까, 그지? 논점도 나오고. 근데 이게 주제 1번이면 이게 논점 1번, 논점 2번, 논점 3번 이렇게 찾아놓으면 빠른데. 그래서 동그라미 1, 하면 세모 1. XY처럼. 그지? 네. 그래서 점 3개면 그거 연결하면 그래프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수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자, 3개의 개념이 제시되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치? 결국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연결해서, 그치? 그 범주를 확정해갖고, x가 나오면 x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주어줄 거 아니야, 함수에. 그러면 fx인 y를 구하잖아. 그러면 x, y를 동그라미 1, 세모, 세모 1, 네모, 네모 1. 이렇게 한 다음에 쭈루룩 연결하면 주제가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연결이. 자, 전제가 뭐라고? 주제 앞에 있는 거지? 네. 그럼 전제는 뭐라고? 이 주제, 어떤 문장. 그럼 주제는 뭐냐? 명확하게 문장이 완결되면 주제라고 할 수 있어. 요거를 앞에 있는 원인이 돼야 되거든. 원인고, 이게 결과가 되고, 이게 다시 원인이 돼가지고, 또 전개해 나가는 거거든? 또 다시 결과를 찾아서. 네. 인과관계를 끊임없이. 그러니까 정보 전체의 전제, 문장 안에 또 다른 정보가 들어있는 전제를 찾아야 되고, 논리적 빈틈을 메우는 거지. 여기 생략돼 있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원인, 전제가 생략되는 이유는 너무 뻔하니까 라고 해주는 거지. 근데 전제를 부정해보면 이것도 부정되는 경우가 많지, 보통은. 자, 원론적인 거, 글의 결론을 부정하는 반대 사례. 그럼 결론을 부정하고 반대 사례를 찾아버리면, 이게 수학에서, 그지, 이게 뭐더라? 이게 경험적으로 해서 딱 넣어가지고, 발레? 네. 이게 발레하는 방법이 발레. 야, 수학이 굉장히 형식론리로는 엄밀한 방법이고, 수학적 원리나 소리 논술에 깨닫게 되면 적용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과학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수학으로 풀어주면 순식간에 끝나는데, 그거 막 엄청나게 애들이 고민해. 원래 수학적 수식어로 정리하는 게 그 원리고 논리고 그런데.
선택지를 부정해본다. 반대로. 이렇게 모를 때 이렇게 선택지에 1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 반대 개념을 떠올리잖아? 네. 그러면 요것도 더 명확해져. 그래서 꼭 떠올려보라고. 헷갈리는 문제마다. 근데 그 반대 개념을 어떻게 떠올려요? 선택지 다른 단어 보면 반대 개념에 힌트가 있어. 네. 그럼 제시문에 있는 단어를 이용해도 되고. 반대 발성을 하게 되면 명확하게 범주가 확정된다고. 이 사람은 그렇게 책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특히 논술을 쓸 때는 이 구절마다 분석하면서 전부 다 반대 개념 써야 되겠네. 좋고 싫음이 곧 관점이다. 관점,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바라보는 시각, 시점 다 똑같은 거야. 네. 자, 문학에서 관점이 제시되면 보기의 관점에 부합하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특정 작품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네. 어쨌든 근거와 주장. 근거는 팩트고 판단은 그지? 주장이고 그지? 이거는 주장은 주관이고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되고 근거는 사실로 해야 되고 주관으로 내가 그렇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오류들을 보면 다 이게 팩트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주장으로 해서 순환 논리가 되든지 뭐 하든지 그런 거야. 이 객관적인 거를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야. 오류들을 보면. 출제자의 의도를 보면 보기에서 근데 있잖아. 지문이 엄청나게 보기가 현란하면 지문에 보라 그랬지. 네. 지문이 현란하면 뭐 보는 거야? 보기에 보는 거야. 봐야죠. 자, 지금 문제의 대세들이 뭐야? 지문은 겁나게 어렵고 선택지는 뭐라고? 좀 쉬운. 간단해. 이게 되게 복잡한데 이 기본적인 개념 너 해봤잖아. 나랑 가산동학, 감산원학하고 명도 채도만 알으면 쑥쑥 지나가고 한 개 딱 남고 네. 조금만 찾으면 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 계속. 그러니까 이게 보기를 집중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지문 집중도 한번 해보고 선택지 집중도 한번 해보고 그지? 연습할 때인데 이렇게 한 해는 이렇게 풀어보고 한 해는 그래서 내가 그 두 개를 양면을 하나는 잘 되는 빨리 되는 걸로 정상적인 걸로 풀고 빨리 되는 걸로 검사해보고 빨리 되는 거 풀고 정상적으로 풀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지? 네. 그 속도를 잡아봐야 되는 거죠. 자, 정답을 파악하잖아. 그럼 시간이 남아야 돼. 그래야 만점이 나와. 정답을 다 쓴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 답이 아니면 하나하나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만점이 나와. 그래서 애들이 만점이 왜 못 나오게? 그거 시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국어가 속도가 빨라지잖아. 그럼 95점을 넘잖아. 네. 그러면 시간 빨리 집중하는 법을 해서 이게 다 풀고 시간이 20분이나 30분이 남아야 만점이 나와. 근데 봐봐. 니네는 다 읽고 그러지. 네. 답을 골라놓고 다 적어놓은 다음에 읽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아니네, 맞네? 확인하는 거야. 똑같이 읽었어. 나나, 니네랑. 네. 근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선택지를 보면서 이거고 닿네? 갑으로 줄여갖고 이게 답 맞네? 이거 찾아놓은 다음에 아니네? 이거 함정 팠네? 이렇게 즐겁게 해. 니네는 다 시험 보면서 이거 함정 팠네? 뭐 하네? 뭐 다 해. 다 한다고 하니까 니네랑 나랑 읽은 거 똑같아. 그러니까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는 거지. 자, 정답을 찾기 선택 어울 때 선택지끼리 충돌해서 그치? 네. 선택지 비교해갖고 빨리 한 번이라도 풀으라는 거지. 적어도 터무니없이 아닌 것 1, 2, 3, 4, 5에서 그치? 네. 수학할 때 그런 거 많이 제가 느끼는데 애들한테 정말 답답해. 야, 여기에 이렇게 해갖고 여기 뭐 동그라미가 있고 또 여기다 또 네모해갖고 여기다 동그라미 해갖고 이게 무한 등비공수 있잖아. 이게 되게 2cm 정도 돼갖고 요 색칠한 걸 보니까 요거랑 합쳐봐야 2는 4에서 한 번 6 정도 될 것 같아. 네. 근데 거기 파이가 나왔어. 그래서 계산 분석하니까 6점 몇, 5점 몇 사이에 있는 두 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요걸 찍었어. 8. 그거 내가 그랬어. 봐라. 이게 8이 나오나. 크기가. 인생이 달렸는데 이 둘 중에 하나면 50%인데 아무거나 1번. 1번 감이었어요. 그게 감이 아니지. 감은 뭐라고? 최대한 근접하는 걸 찾는 게 감이지. 네. 아니냐? 그러니까 열심히 정답의 선택의 기준, 개별적 선택의 내적 정수가 다른 선택들의 정합성이 포함된다. 선택의 기준이 되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기준이 딱 생기잖아, 그지? 이거 같다고. 그렇게 꽂은 다음에 이 두 개 정확하게 뽑는 거 있지. 네. 그거는 찾아서 일일이 확인해야지. 인생 달렸는데. 그치? 네. 근데 이걸 좁혀가야지,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이만큼 예상을 했으면 능력을 생겨서 이만큼, 이렇게.
요 밖에 있는 걸 걸러내는 능력을 키워나는 게 국어 연습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꾸준히 풀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에러가 발생하면 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 하고 네가 이걸 찍은 이유를 정확하게 써달라고 했잖아. 그럼 그걸 개선해 준다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게 뭐지? 비문학. 비문학인지 문학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거 인터넷에 나온 문제를 네. 접근하고 분석하는 방법. 그치? 네. 한 번쯤은 이렇게 정리된 것들. 근데 많이 했지? 네. 설명 내가 해줬던 거하고도 많이 나오지?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책을 요약 정리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지? 수고하셨습니다.